한국에서 도대체 뭘 한 거니? 핀란드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라우라 씨는 아들이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다녀온 뒤 처음 집에 들어온 순간 자신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소 게임 중독으로 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만 살던 아들 미쿠. 학교도 자주 빠지고 가족과 대화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미코의 방은 늘 어둑했고 한쪽에는 라면 봉지와 음료수 캔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미코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선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엄마 하고 밝게 인사하며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다른 한 손에는 뭔가 색다른 패키지가 잔뜩 들려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무표정으로 방으로 직행했을 텐데 이번엔 어찌된 일인지 엄마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듯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라우라 씨는 잠시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지? 다른 사람인가? 미코는 이제야 방에서 나와 대화라도 하려나 싶어 기대 반, 의심 반으로 한국에선 어땠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코는 활짝 웃으며 엄마, 나 새로운 꿈이 생겼어. 라고 답했습니다. 라우라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새로운 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게임만 하던 애 아니었니? 아들은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순간 라우라 씨는 충격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게임만 하던 미코가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가 들고 온 가방 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핀란드 소년 미코가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보낸 특별한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게임 중독 아들의 인생을 바꾼 한국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라우라 씨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재차 물었습니다. 미코, 너 진짜야?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게임 말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채로운 색상의 병들과 봉투, 한국어로 적힌 요리 책자, 그리고 작은 냄비와 조리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이건 고추장이고 이건 된장이에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걸로 엄청 맛있는 요리를 만들더라고요. 저도 배우고 싶어서 요리 학원도 잠깐 다녔어요. 라고 말하는 미코의 목소리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열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라우라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깐 요리 학원? 게임하러 간 거 아니었니? 한국까지 가서 그런 걸 배웠다고? 미코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처음엔 게임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게임 동아리 친구들과 만나다가 한 친구가 집에 초대했는데 그 친구 가족이 해준 요리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게임 속 캐릭터가 먹는 음식 같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니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때부터 미코는 음식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어머니가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요리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담는 예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요리에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코는 한국에서 길거리 음식을 탐방하며 맛과 향의 조화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한 레스토랑에서 요리사의 추천으로 비빔밥을 먹으며 신선한 재료와 조리법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의 초보 요리사를 위한 간단한 수업에 참가하게 되었고 거기서 김밥 말기와 잡채 만들기를 배우며 자신이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처음엔 김밥이 잘 안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셔서 결국 완성했어요. 그리고 잡채는 저 혼자서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미코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라우라 씨는 마음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라우라 씨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게임 속에서만 살던 아들이 현실의 세상에서 무언가에 빠져들어 배우고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은 안 할 거니? 어떻게 한국에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지? 라고 묻자 미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게임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리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게임이 아니라 현실에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찾았거든요. 엄마도 제가 만든 요리 드셔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미코가 들고 온 가방 속 작은 냄비와 재료들로 시작된 그의 요리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레시피와 열정을 담아 미코는 핀란드의 작은 주방에서 어떤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우라 씨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코, 그런데 요리를 배우게 된 것도 놀랍지만 그렇게 깊이 빠지게 된 계기가 정말 음식 때문이었니? 한 달 동안 그렇게 많이 변했다는 게 믿기 어렵구나. 미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도 이유 중 하나지만 사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큰 이유였어요. 미코는 한국에서 처음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미코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익숙지 않은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그를 세심히 챙겨주었습니다. 미코, 이건 조금 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먹어봐. 내가 좋아할지 궁금하네. 라고 말하며 불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어 그의 접시에 올려주는 모습은 집에서도 늘 혼자 밥을 먹던 미코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처음 느꼈어요. 게임 속에서 느꼈던 가상의 유대감이 아니라 진짜로 저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코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서 파는 다양한 음식에 매료되어 이것저것 사 먹으며 새로운 맛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금은 낯설고 어색했죠. 그때 시장 상인 중 한 할머니가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여기까지 왔는데 맛은 봐야지. 그녀는 미코에게 떡볶이 한 접시를 건넸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으면 다음에 또 와. 미코는 그때 느꼈던 따뜻함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은 저를 처음 보셨는데도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게임 속 세상에서는 다들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뭔가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 속에서 미코는 요리라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로 요리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미코는 한국에서 마지막 날 한 요리 학원의 짧은 수업에 참여하며 마지막으로 이런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요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의 길거리 음식부터 가정식, 그리고 요리 학원의 작은 경험까지 모두가 그에게 이런 꿈을 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라우라 씨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한층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국에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데 미코, 한국에서 너를 그렇게까지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답할 거니? 미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선 제가 만든 요리를 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 사람들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이제 미코는 더 이상 게임 속에서만 살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 속에서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딘 요리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코가 한국에 가게 된 계기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집으로 들어오며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던 것이 시작이었죠. 그것은 핀란드와 한국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미코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게임과도 관련 있는 프로그램이야. 한국이 세계 게임 강국이잖니? 너도 거기 가서 뭔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 미코는 처음엔 아버지의 제안에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서 게임을 배워야 하나요?
그냥 집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 몰랐니?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결국 미코는 아버지의 설득에 못 이겨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은 한 달 동안 한국의 IT 문화와 게임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참여자들에게는 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게임 관련 회사와 문화시설을 탐방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코는 생애 첫 해외여행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은 그에게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이고 체계적이며 심지어 공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마저 핀란드보다 빠르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와, 한국은 진짜 기술 강국이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미코는 자신도 모르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그는 게임 산업의 중심지인 판교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IT 회사들이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자신이 평소에 즐기던 게임을 만든 회사의 사옥을 직접 보는 경험은 그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게임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창의력의 중심지예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미코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게임 외의 다른 것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 동안 그냥 게임 관련 시설이나 보고 돌아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날이었습니다. 미코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고 길거리 음식들을 하나둘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했던 미코였지만 떡볶이, 호떡, 그리고 군만두 같은 음식들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김밥을 처음 먹었을 때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김밥 안에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들어있다고? 너무 맛있잖아.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그는 한국 음식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요리법을 보며 그는 문득 자신도 이런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미코는 새로운 친구의 초대를 받아 한국 가정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를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코가 방문한 한국 가정집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그를 반갑게 맞으며 다정하게 손짓했습니다. 미코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했어. 배고프지? 저녁 준비 다 됐으니 얼른 와서 앉아. 그날 저녁은 미코가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가정식이었습니다. 상위에는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따끈한 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코는 음식을 보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건 처음이에요.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는 놀라운 듯 물었고 친구의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 밥상은 항상 이렇게 차리지. 미코도 많이 먹어. 미코는 그날 김치찌개의 진한 맛에 매료되었고 불고기의 달콤 짭짤한 풍미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특히 밥 한 숟가락에 불고기와 김치를 올려 먹었을 때 입 안 가득 퍼지는 조화로운 맛은 그가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친구의 어머니는 요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코, 이 김치찌개는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만든 요리 중 하나였어. 신랑이 좋아하더라고. 요리는 그 집안의 정과 사랑을 담는 거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미코는 요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거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친구의 어머니는 미코에게 김밥 말기를 직접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코는 처음엔 어색한 손짓으로 김밥을 말기 시작했지만 친구 어머니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결국 첫 김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와,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미코는 자랑스레 완성된 김밥을 친구와 어머니에게 내밀었고 모두 함께 웃으며 그의 김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날 밤 미코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게임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요리가 가진 매력과 따뜻함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게임 속 세상에서 느끼던 허구의 성취감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미코는 마음 한편에서 솟아오르는 열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만든 요리를 누군가에게 대접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는 그날 밤 요리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며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런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이제 미코에게 한국에서의 한 달은 단순한 게임 탐방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소중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미코는 게임보다 요리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요리를 접하며 그는 요리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열정이 생긴 만큼 미코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사건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 한 요리 학원에서 벌어졌습니다. 미코는 짧은 기간 동안 요리의 기본을 배우는 체험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그날의 과제는 비빔밥 만들기.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재료를 준비하고 고기를 볶고 각종 나물을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고명들을 예쁘게 담고 계란 프라이를 얹으면 끝. 라고 강사가 말하자 미코는 열심히 준비한 재료를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란 프라이를 붙이던 순간 그만 프라이팬을 잘못 다루는 바람에 계란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미코는 당황한 나머지 손을 뻗어 다시 계란을 잡으려다 뜨거운 팬에 손을 대이고 말았습니다. 아야. 그는 비명을 질렀고 주변에 있던 강사와 학생들이 모두 놀라 달려왔습니다. 강사는 재빨리 응급처치를 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코. 요리하다 보면 이런 일은 종종 있어. 너무 당황하지 마. 하지만 미코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런 실수로 요리를 망치다니. 내가 정말 요리에 소질이 있는 걸까? 그는 속으로 자책하며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미코는 숙소로 돌아와 혼자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설렘과 성취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난 게임만 잘하는 평범한 아이일 뿐이야. 요리는 너무 어려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리 학원에서 만났던 강사와 친구들이 미코를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미코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실패했던 비빔밥 재료들이 다시 담겨 있었습니다. 미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다시 도전하는 용기야. 이번엔 우리랑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미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들과 강사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미코를 도와가며 비빔밥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계란 프라이도 완벽했습니다. 비빔밥을 완성하고 모두 함께 나눠 먹으며 미코는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배우며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날 밤 미코는 핀란드로 돌아가서도 요리를 계속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찾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미코가 다시 주방으로 나아갔던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재료를 하나씩 손질하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생각들과 마주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 거지? 실수는 당연한 거라고 했잖아.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듯 속삭이며 긴장된 손끝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옆에서 친구들과 강사가 계속해서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미코, 내가 처음 김치볶음밥을 만들 때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완전히 망쳤었어. 그래도 다음엔 더 맛있게 만들었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강사는 또 다른 조언을 건넸습니다. 요리는 연습이야, 미코. 내가 손맛을 익히고 조리 과정에서 편안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은 없어. 이 말들이 미코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손을 대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팬을 잡았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만들 때도 그는 두 손으로 팬을 단단히 잡고 계란을 조심스럽게 팬 위에 깼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숨죽이고 지켜보았고 마침내 노른자가 터지지 않은 완벽한 프라이가 팬 위에서 익어가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됐어. 미코, 너 해냈어. 미코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듯 계란 프라이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고명을 얹고 마지막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릴 차례였습니다. 비빔밥 그릇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내가 해냈어. 함께 비빔밥을 나눠 먹으며 그는 요리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비빔밥을 맛본 친구들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는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강사가 미코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코,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니? 미코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요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혼자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더 즐겁고 의미 있다는 것도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요리를 연습할 거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미코는 프로그램 참가 중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는 핀란드에 돌아가면 요리 수업을 찾아보고 가족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결심을 글로 남겼습니다. 이제 게임 속에서만 살던 내가 현실에서 사람들과 더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그리고 이건 내게 정말 중요한 변화야. 미코는 침대에 누워 자신이 만든 비빔밥의 맛을 떠올렸습니다. 맛 자체보다도 그것을 만들고 함께 나눈 시간이 떠올라 그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내 삶에 꼭 녹여낼 거야.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요리를 실패의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결과물이 아닌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깨달은 미코는 이제 그 과정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핀란드 소년. 미코가 한국에서 요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은 이야기,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따뜻한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